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글로벌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 중에 이 출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렉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씩 출구를 찾아가나 싶은데 어제 저희가 좀 전해드렸다시피 브렉시트가 10월 31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제 어제 브렉시트 연기안이 합의가 되면서 6개월간 양측이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 위험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지지력을 제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신들은 이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사라졌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세한 사안 외신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유럽연합 정상들은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날 시작된 EU 특별 정상회의는 메이 총리의 연기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는데요. 당초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12일에서 6월 30일로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EU에서는 이보다도 4개월 밀린 10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EU 정상들은 오는 6월 브렉시트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EU 정상들은 영국 의회가 기한 내에 탈퇴안을 통과시키면 10월 만기 전 EU를 떠나도 좋다고 말하면서 영국 내 굉장히 세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EU에서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마지막 협상이라는 점을 못 박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일 노딜 브렉시트에 직면할 뻔했던 영국은 6개월 이상 시간을 벌면서 오늘 시장 위험 리스크를 피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향후 브렉시트 과정과 영향에 대한 예측들을 내놨는데요. CNBC에서는 주요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스위스의 대형은행 UBS는 조기 총선 가능성과 함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메이 총리가 합의한 타결을 촉구하겠지만 반발이 거세지면서 원하는 방향의 타결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영국 경제가 한숨 돌린 것이지 위험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때문에 영국 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경기의 낙관적 전망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코메르츠방크에서도 파운드와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내놨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기한이 연장된 만큼 영국이 5월 23일 유럽연합의 다음 의회 선거 참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이 총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영국 의회 내 기조가 한번 크게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메르츠방크는 시장이 장기전으로 번진 브렉시트 소음을 계속해서 무시해왔지만 두 번째 국민투표나 조기 총선 상황에 몰린다면 위험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영국 경기와 파운드는 당분간 발이 묶이고 반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소시에테 제네랄에서는 시장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요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킷 주크 분석가는 브렉시트 연장이 결코 영국의 안정성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현재 영국 경제 자료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봤는데요. 투자자들이 파운드나 영국 경기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서 크게 상승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도 길을 잃고 반등도 하락도 아닌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도이체방크에서는 메이 총리의 재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하는 것을 피하려고 5월 22일 전까지는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짐 리드 분석가는 향후 36시간 안에 영국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메이 총리의 데드라인은 내달 22일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오던 메이 총리의 입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꼬집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국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브렉시트 연장 결과를 두고 영국 내 보수당 강경파들과 제1야당은 메이 총리가 비굴하게 굴복했다라며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이 메이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여전히 메이 총리에게 예정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BBC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5월 23일 유럽 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하지 않기 위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외신들의 분석과 또 메이 총리의 연설로 미뤄보았을 때 브렉시트가 10월로 연장되긴 했지만 사실상 5월 22일 유럽의회 전에 합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브렉시트 10월 31일로 연기가 되면서 메이 총리와 영국은 6개월간의 시간을 벌이게 됐는데 유럽연합은 마지막 협상이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굉장히 좀 압박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영국 사회 브렉시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브렉시트 지지파, 브렉시트 반대파 사이에 분열이 좀 일어났고 영국 경제 그리고 영국의 매력도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출구를 찾아서 영국이 예전의 위상을 다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외신 반응 허정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윤희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외신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고요. 현재 두 정상은 정상회담,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신 반응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현재 네. 외신들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그렇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짚어보시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간 핵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또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한미 간 빗셀 틈 없는 공조를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좋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며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영상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I just do want to tell you that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and a great relationship has been made in North Korea too. Kim Jong-un has been really somebody that I've gotten to know very well and respect, and hopefully, and I really believe that over a period of time, a lot of tremendous things will happen. I think North Korea has a tremendous potential, and I believe that President Moon agrees with that, and we will be discussing that and even potential meetings, further meetings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So I want to extend my warmest wishes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I think indirectly I can truly say I want to extend my warmest wishes to Kim Jong-un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I think the relationship has become far different and far better than it was when I first took office or at the end, certainl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발표 전문을 통해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신 반응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양국이 북헬 스몰 딜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일명 북핵 스몰딜로 불리는 단계적, 부분적 접근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합의인지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스몰딜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뤄갈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외신은 미국과 북한의 의견 차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죠. 일괄 타결 후 단계적 이행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은 대북 제재 완화를 두고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봤는데요. 포춘지는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가하고 있는 현재 제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신은 풀이했습니다. 한편 AFP 통신은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중재자로 급부상했다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역사에 남을 화해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됐지만 북한이 곧 갖게 되는 열병식에서 무력 시위를 할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미국 제재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재차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강경 노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비핵화를 꺼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재기를 좀 설득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현재 대북 제재를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도 추가 대북 제재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오늘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굉장히 관심 있게 한미 정상회담을 살펴보고 있을 텐데요. 관련된 외신 반응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신 반응 윤예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